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근 시장께서 오늘 주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12월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공식적인 제가 기자 발표도 올해는 이것이 마지막일 텐데, 오늘은 저희가 우리 의정부에 있는 버스를 어떻게 앞으로 변화시켜야 될까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의 버스는 대중교통 중에서 한 55% 정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하루 이용자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버스가 한 11만 정도, 그 다음에 경전철하고 나머지가 우리 국철이 맡고 있습니다. 경전철이 한 4만 3천, 그리고 또 전철 1호선, 7호선이 한 5만 2천, 이 정도를 해서 우리 대중교통이 큰 줄기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버스가 계속 공적 자금이 많이 들어가면서 올해 우리가 630억 정도 공적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흐름으로 간다면 2030년쯤 됐을 때 앞으로 한 5년쯤 지났을 때는 1,000억 원이 넘게 되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공공관리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가야 되고요. 또 환승체계 등에 대해서 이렇게 보전하는 그런 비용들,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버스를 타시면서 보면, 현장에서 보면 마을버스 문제가 지금처럼 그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마을버스도 준공영제 형태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재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처럼 진행하는 그대로 가서는 좀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쓰든지 저희들이 이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2024년 7월 달에 본격적으로 버스 종합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 영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까지 2차례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그 중간보고를 받은 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왜 버스 개혁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돈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서울시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서울시에 비해서 보게 되면 돈은 참 많이 들어가는데 서비스 수준은 저희들이 볼 때 한 50% 수준밖에 안 된다 싶습니다. 그 서비스 수준의 핵심은 역시 그 정시성의 문제이고, 그리고 배차 간격의 문제인데, 우리 의정부시 버스 한 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대당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서울시는 1억 2천 정도, 우리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퇴근 시간 배치 간격이 제일 핵심인데, 우리는 한 11분 정도 배치를 하는데 서울은 5분 정도로 이렇게 배치합니다. 우리보다 서비스 수준이 한 2배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의 경우에는 좀 악순환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배차 간격이 증대하니까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이용자가 떨어지니까 업계의 재정 적자가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공적 자금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고, 또 자꾸 부담이 커지니까 운행횟수 줄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핵심을 조금 더 고쳐야 되겠다 싶은 것이, 우리 버스에 보면 중복 장거리 노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중복 노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통합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장거리 노선 한 70km 이상, 이 장거리 노선이라는 게 의정부 바깥에 그 인근 시를 이렇게 쭉 이어서 길게 간다는 거죠. 의정부 시민들은 별로 이용도 하지 않는데, 그런 장거리 노선 이런 것들을 만약 줄여가지고 우리 내부에 투입을 시켜서 하면 버스를 더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그 투입이 가능한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현재 틀에서 계속 늘려가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근데 현재 틀이 제가 획일적 노선 운영이라고 표현했었던 게 사실은 그 민영화된 버스 노선에서 경기적인 논리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 버스 노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사람이 없으면 노선을 축소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분리하게 되면 그 정류장도 이렇게 바꾸게 되고 점차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왔는데 이제 이런 방법이어서는 안 되겠다.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제의식으로 2024년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버스 체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 목표 비전은 어쨌든 서울 수준으로 지금보다 5배 정도 서비스 수준을 높여간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 그리고 또 그 정책 목표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재정 문제도 좀 아껴야 되겠지만 버스에 대한 재정이 늘어나는 건 불가피할 겁니다. 불가피하게 늘어나는데 그 재정이 늘어나는 그 기울기를 조금 더 낮춰가면서 최대한 효과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목표는 역시 첨부 시간, 출퇴근 시간의 배차 간격을 좀 확실하게 줄여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시성 지키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정도로 해서 시간 잘 지키는 거 문제. 그 다음에 통행 시간도 조금 더 버스 탔을 때 목적지에 짧은 시간 내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버스 이용객이 지금보다 한 10%는 더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 목표를 생각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노선 체계를 바꾸거나 환승 체계를 바꾸거나 서비스 체계 또 수요응답 버스 운영 체계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정책이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0개의 혁신 방안을 뽑게 되는데 노선을 재설계 관련해서는 4개 그리고 생활권을 연결하는 것을 강화시키는 것은 3개 그리고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은 3개 해서 10개의 혁신 방안입니다. 10개 각각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방면의 광역버스 서비스를 확대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의정부에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가는 것이 크게 봐서 2가지죠. 전철 타고 가는 거 아니면 광역버스 타고 가는 겁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굉장히 역점을 뒀었던 것은 신도시 밀락 고산 쪽하고 그리고 서울 가는 쪽에 역점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밀락 고산 쪽에 전철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울로 가는 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계속 역점을 내서 확충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쪽 구시가지 쪽에 가능 흥성권역에서 서울 가는 것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이걸 역점을 둬서 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최종 결정이 돼서 내년부터 사업자를 뽑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정해지면 그 사업자가 이제 버스를 주문하고 뭐 이렇게 해서 통상 1년쯤 후에 개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우리 녹양동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가는 이런 버스 노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밀락고산에서부터 잠실 그 다음에 또 상봉동 이런 쪽으로 해서 연결하는 버스 노선은 참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에서 그 광역버스 때문에 신시가지에서 그 민원들은 거의 최소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구시가지 이렇게 계속 확장하는 것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내버스 노선 간 지선 체계 재구성입니다. 현재 평균 배차 간격이 24분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 노선 저희들이 보기에 중복 노선 중에 현재 지금 좀 시급하게 손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한 4개 노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장대 노선 한 70km 이상 되는 거 한 5개 노선 정도 이런 것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것을 그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배차를 해도 굉장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선을 하게 되는 핵심은 어쨌든 우리 전철 아무래도 대량 수송이 전철 그리고 경전철을 통해서 그 연결도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높이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고쳐가게 될 것입니다. 소요 예산 등은 그냥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통합 버스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이 학생 통합 버스도 역시 밀락 고산 쪽에서 우리 가능동, 흥선동에 연결되는 쪽으로 했는데 이것을 더 확장을 해서 호원권역, 신공권역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연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시간 낭비하는 일들 최소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밀락고산에서 우리 가능 흥선권으로 가는 곳에 학생 통합버스 평균적으로 학생 한 사람당 20분 이상 시간이 지금 절감이 됩니다. 종전에는 한 번은 꼭 환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큰 불편이었는데 적어도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더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똑버스입니다. 똑버스 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보면 밀락고산에서 별내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서울로 가는 전철에 연결하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투입을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는 지금 벌써 만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버스가. 그래서 이 이용률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더 늘리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밀락고산에서 별내 쪽으로 해서 넣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일반적인 그 버스 노선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에서 철도 노선을 연결한다든지 시장 관공서 이런 데 연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늘려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체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마을버스가 시내버스하고 노선이 거의 유사합니다. 마을버스의 특성이 많이 죽은 거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중요한 거점으로 빨리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수익성 문제 때문에 꾸불꾸불 시내버스처럼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버스는 4개 권역 중심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마을버스는 4개 권역 중에 하나 쪽으로 이렇게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마을버스가 최대한 빨리 전철이든지 아니면 경전철을 연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 마을버스의 재정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 커지게 되는 이 부분들은 결국 중공영제로 형태로 해서 흡수해 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중공영제로 갈 때 매년 50억 이상의 예산이 그 소실 분반을 위해서도 계속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편의를 갖게 되고 그리고 마을버스의 본래 이용 목적 가장 실핏줄처럼 되고 그리고 목적지에 가장 빨리 이어져서 환승이 잘 되도록 하는 그 체제를 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역버스든 시내버스든 늘려야 되는 데 있어서 현재 가장 큰 제약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차고지 환승센터가 부족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현재 있는 차고지에서 저쪽 녹양 가능동에서 출발하려면 이른 아침에 밀락동에 있는 차가 거기까지 가서 한 20분 이상 가서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저희가 차고지들을 더 늘려가게 될 겁니다. 우선은 차고지 중에서 저희들을 한 세 군데 정도를 우선 확보해서 내릴 텐데 우정지구에 하나 늘려가게 될 겁니다. 이거는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구 지정만 변경하면 되는 사안이고 현재 부지까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산 쪽에 하나 더 늘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용현 신곡에 택지 개발을 하는 곳에도 하나 더 넣어서 차고지를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그 버스 회사들의 운송 효율을 높여가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정부 역 앞에 지하 공간에 광역 환승센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도를 통해서 전부 알고 계실 겁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역 앞에 광역 환승센터를 그 공간혁신지구로 해서 지정한 곳이 전국에 딱 4군데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4군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정부역입니다. 의정부역 앞에 한 1,400억 정도, 최소 1,4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정부하고 같이 투자를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광역환승센터가 되게 되면 그곳에서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광역버스, 시내버스가 다 거기서 환승하게 됩니다. 앞으로 내년 초 되면 GTX-C 노선도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이 시작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한 5년쯤 후에 개통이 될 것입니다. 5년쯤 후에 GTX-C 노선이 개통됐을 때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GTX를 타고 의정부에 내리는 분들이 도보를 걸어서 고속버스 그리고 광역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를 거기서 모두 환승이 됐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됨으로 인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이용하게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현재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경 500m 범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역세권의 영향평가가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쯤에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 용역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번에 발표드렸던 의정부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 아까 제가 중복 노선 이런 체계 바꾼다라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의정부시에 있어서 그러니까 동쪽 신도시 쪽에 있는 그곳과 그리고 구시까지 가는 흥성권역, 호흥권역과 굉장히 연결하는 교통이 굉장히 약합니다. 여기 고산빌락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시까지 이쪽으로 나오는 것보다 잠실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그럽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연결하기 위해서 전체 의정부 전체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순환형 버스를 저희들이 내년부터 도입을 하게 될 겁니다. 순환형 버스가 도입이 되게 되면 안쪽에 이제 여기에 경전철이 이렇게 안쪽 코스죠. 이 순환형 버스가 되어지고요. 장기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후년부터는 다시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버스 노선도 계속 연구를 통해서 뒷받침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버스는 전체 이 4개 권역을 연결하는 중심으로 시내버스 노선 체계가 바뀌게 되고 권역별로는 마을버스가 연결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전체 체계를 바꿔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AI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데이터 관리하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의정부 버스 AI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버스 데이터가 다 이렇게 분산해서 버스에서부터 이렇게 분산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될 겁니다. 초반에는 시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을 활용을 하고 체계를 구축하는데 한 15억 정도만 초기에 투자하면 이제 가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을 해서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과학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기본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AI 물어보듯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디에 있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최상의 선택이 뭔지를 가르쳐 달라고 묻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버스를 타는 게 좋다든지 아니면 걸어서 경전철을 가는 게 좋겠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한번 환승하는 게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체제를 만들게 되는 그런 AI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AI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민 맞춤형 서비스 대책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버스를 탈 때 최적 노선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최적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똑버스를 이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고 했는데요. 똑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특정 노선에 대해서만 그리고 특정 똑버스라고는 한정된 버스만이 수요응답형으로 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각 모든 형태의 버스에 광역버스나 혹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단말기 같은 형태를 전부 연결을 통해서 똑버스 같은 이런 수요응답형이 더 모든 버스 체제에 확산된다라고 한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진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진화된 방법들을 계속 배워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버스 체계뿐만이 아니고 대상 지역도 전부 다 없어서 현재는 특정 노선만 되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의정부 버스 브랜드 강화하는 것도 뒷받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버스 브랜드를 제대로
고유 브랜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굉장히 편의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이런 브랜드들을 지향하는 이미지가 다양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자꾸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 되고 이러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언가 의정부 버스 체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들을 물리적인 시설부터 바꿔가는 일들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보통 27년, 28년 정도까지면 대부분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떤 것들은 아마도 30년까지도 가야 될 것이 있게 됐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노선 체계를 전부 바꿔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완성된 체계를 가려면 적어도 4, 5년 아마 조금 더 걸리게 될 겁니다. 노선 하나 바꾸려고 하더라도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서비스가 소외되지 않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정을 해서 축소하고 뭐 이런 방법을 조율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어도 한 5년 정도, 5년 전후의 시간들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의정부 버스 체계 한번 제대로 바꿔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성 논리에서 민영화로 만들어진 이 시스템에 점진적으로 조금 더 추가하고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이제는 의정부 대응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용도 비용대로 많이 들 뿐더러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느끼는 그 체감 수율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24년부터 한 1년 정도 이 상황을 계속 대응하다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취임한 지 한 1년쯤 지나서부터 예산 세워서 24년 7월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연구 시작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중간보고 형태로, 그래서 뭐 중간보고 2번 정도 지나면 거의 뭐 최종보고하고 유사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율하고 하는 것만 남아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 1월이면 최종보고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